안녕하세요. 옥타코리아에서 기술 담당을 맡고 있는 장희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Identity First Strategy for Zero Trust Implementation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영어로 좀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걸 실제 구현하는 함에 있어서 아이덴티티가 왜 중요하고 아이덴티티가 왜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덴티티 퍼스트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어떠한 연동이나 어떠한 구현들이 그런 모델들이 가능한지 오늘은 제가 좀 데모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데모를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데모에 들어가기 앞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정도만 좀 이제 장표를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뒤에 가서는 여러 가지 데모들을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통해서 좀 더 이제 가속화됐죠. 클라우드와 원격 근무가 이제 일상인 새로운 세상에 도달을 했습니다. 봤을 때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이나 어플리케이션 영역 혹은 API 영역 모든 부분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과 그리고 온프렘 솔루션들이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 되었죠. AWS, 구글 클라우드 혹은 애저 이런 것들이 IaaS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5365로 시작해 가지고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든지 슬랙 많이 쓰시죠. 노션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사스 어플리케이션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계시고 API를 베이스로 해서 퍼블릭 프라이빗 API를 제공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회사의 리소스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접근하는 사람들도 기존의 회사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트랙터들, 파트너들, 그리고 고객들 이런 분들이 회사의 안과 밖에서 접속을 하고 계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네트워크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보안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 패러미터가 더 이상 보안의 경계를 한정 지을 수는 없는 세상이 되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합한 사용자만이 적합한 권한을 가지고 적절한 자원에 적합한 맥락에서 접근을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검증이 그리고 보안에 대한 고려가 사용자 편의성에 대치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저희는 계정 보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고나 피싱 어택, 보안 침해 사고들이 아이덴티티, 계정 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아이덴티티가 정보 보안에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를 이제 가트너에서도 얘기를 하고 포레스터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포레스터에서 이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밑줄 친 것처럼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제로 트러스트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옥타나 혹은 별도의 IDP 솔루션이 그 사용자와 디바이스의 아이덴티티를 담당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서드파티 컨텍스트들,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DLP 솔루션이라든지 카스비 솔루션이라든지 혹은 웹 게이트웨이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아이덴티티, 사용자가 누구냐와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에서 나오는 보안 컨텍스트들 이런 게 조합이 돼서 회사의 리소스에 접근할 때 어떠한 보안 정책, 어떠한 접근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판단을 해서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컨텍스트 하에서 적절한 자원에 접근을 하는 그런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보는 제로 트러스트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제로 트러스트에서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단계로 진행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마추리티 커브라고 하는 이 성숙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는가. 기존에 있던 보안 패러다임에서 신규 패러다임으로 넘어갔을 때 한 번에 다 넘어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로 어떤 특성들을 가지면서 진화를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스테이지 제로는 이제 프래그멘티드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가 이를테면 온프렘의 AD에만 존재를 하고 클라우드 상에서 있는 아이덴티티는 각각의 솔루션에 이제 산재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여기서 시작을 하시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가야 될 게 무엇이냐? 유니파이드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싱글 사인온이 뭐 기업의 내부 직원이든 컨트랙터든 파트너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싱글 사인온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싱글 사인온을 구성을 할 때 단순히 패스워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이제 멀티팩터를 사용하는, 그래서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스테이지 1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테이지 2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 그러니까 SSO나 MFA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컨텍스트들, 사용자가 누구고, 사용자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고, 어디에서 접근하고,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고, 그리고 디바이스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접근 정책을 구성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컨텍스추얼 액세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팩터에 대해서도 뭐 단순히 뭐 SMS 이런 거 하나만, 이메일 이런 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멀티팩터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단순히 SSO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게 뭐 저희는 이제 계정 관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사용자의 프로비저닝과 디프로비저닝 이런 것들까지 하나의 통합된 툴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스테이지 2의 컨텍스추얼 액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3로 가게 되면은 어댑티브 워크포스라고 해서 이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리스크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리스크가 높고 낮고 중간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폴리시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인증과 인가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뭐 패스워드리스 요새 말 많이 하죠. 이러한 보안 검증을 할 때 이게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도 보안에는 문제없이 돌아가게 되는 프릭션리스 액세스 같은 것들이 되면은 이제 스테이지 3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보여드리는 데모들은 이러한 스테이지 0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옥타를 통해서 스테이지 1, 2, 3에 가시는 여정을 좀 더 쉽고 좀 더 빠르고 좀 더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옥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로 트러스트 전이를 하실 때 있어서 고객사에서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시는데 좀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워크포스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기업 내부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기업 내부의 리소스에 싱글 사인온과 계정 관리를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워크포스 아이덴티티도 있지만 얼마 전에 어스지로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커스터머 아이덴티티라는 부분입니다. 커스터머 아이덴티티는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기업에서 B2B 솔루션, 혹은 B2C 솔루션, SaaS 솔루션을 개발을 하실 때 저희를 API를 사용해서 인증 모듈을 별도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저희 API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구현을 하시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아이덴티티 중심의 접근으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달성하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옥타 코리아가 설립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웨비나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옥타가 어떤 회사고, 그리고 옥타의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옥타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그런 내용들하고, 그리고 옥타의 지금 보시는 제품 구성들, 이제 워크포스 아이덴티티에 지금 한 7개, 그리고 커스텀 아이덴티티에 7개 이제 라이센스에 매핑이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옥타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워크샵이나 웨비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저희가 워크포스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단순히 옥타를 싱글 사인온 하는 회사로 알고 계시지만 저희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하는 아이덴티티 회사다. 그것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싱글 사인온 뿐만 아니라 저희의 옥타 베리파이 팩터를 적용하고 다양한 서드 파티 팩터를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울 수 있는 어댑티브 MFA도 있고요. 저희가 온프렘 AD처럼 사용자의 유저 리포지토리로 역할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렉토리도 있고, 그리고 계정 관리 쪽을 담당하는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옥타의 기능을 API나 서버나 혹은 온프렘 솔루션에 적용하는 어드밴스 서버 액세스 게이트웨이, API 액세스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런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는 다른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옥타가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나 혹은 포레스트 웨이브의 이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 분야 혹은 뭐 아이덴티티 애저 서비스 분야에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가장 훌륭한 솔루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으로 보여드릴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제 한 5가지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제로 트러스트 머처리티 부분을 보시면 스테이지 0에서 스테이지 1으로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AD에 있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 규모가 좀 있으신 회사 같은 경우에는 AD의 사용자 레포지토리를 가지고 계시긴 할 거예요. 거기서 사용자를 생성하시고 뭐 PC도 좀 도메인 조인해서 쓰시고 온프렘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LDAP 방식으로 연동을 해서 쓰고 계시긴 한데 이 AD가 온프렘 환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뭐 LDAP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클라우드로 넘어가려고 할 때는 AD를 연동하기가 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클라우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연동하려면은 뭐 LDAP 방식으로 연동을 할 때에도 뭐 추가 비용이 들고 뭐 사물 방식으로 구현을 하려면 또 다른 컴포넌트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객사가 스테이지 0에서 스테이지 1으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유저 리포지토리를 클라우드 쪽으로 확장해서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가져가려고 할 때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AD 연동이라는 기능입니다. 저희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중간에 ADFS나 뭐 AD 커넥트 같이 굉장히 온프렘에 헤비한 솔루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AD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통신을 할 수 있는 옥타 에이전트가 윈도우즈 서버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얘가 하는 일이 굉장히 라이트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AD에서와 에이전트 사이에 LDAP 통신을 에이전트와 옥타 사이에 그 API 통신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굉장히 그 업로드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옥타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사 온프렘에 있는 풋프린트를 굉장히 줄여주면서 가벼운 방식으로 연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AD 연동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는 이 화면은 옥타의 어드민 UI입니다. 이 어드민 UI에 들어오셔서 디렉토리 인테그레이션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기에 이미 세팅을 해놨습니다. 액티브 디렉토리가 하나 세팅이 되어 있죠. 여기에는 보시면 이제 위에 탭들 중에서 에이전트들이 있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두 개의 에이전트가 이제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구성을 보시면 여기에 AD의 오유들을 읽어가지고 어디에서 사용자들을 가져올 것이냐를 설정하실 수 있고 저희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델리게이티드 어텐티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옥타의 패스워드를 아예 넘기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에이전트로 옥타의 인증을 받을 때 패스워드를 AD에 물어보고 그게 맞으면 인증을 시켜서 들어와서 다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인플로이스라는 오유 안에 3명의 사용자와 3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옥타로 굉장히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에이전트가 이제 설치되고 옥타랑 연동이 되어 있으면 임포트 나우 버튼을 눌러가지고 첫 번째로는 이제 풀 임포트를 한번 가져오게 되면은 지금 우유에 있는 모든 사용자와 그룹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스케줄 임포트를 걸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새로 생성되는 사용자들을 쭉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쭉 진행이 되면서 3명의 유저와 3명의 그룹을 옥타 AD 에이전트에서 옥타로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들이 이렇게 옥타에서 생성되면 되겠냐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고 이 사용자들이 내용이 맞으면 컨펌 하시고 액티베이트 하시는 것으로 자 이제 클라우드에 연동을 할 수 있는 옥타의 어카운트들이 다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로스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패스워드를 별도로 세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옥타를 사용하시면서도. 다만 이제 그 팩터를 추가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것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D에서 쓰는 패스워드는 그대로 쓰되 그 위에 멀티팩터를 통해서 추가적인 보안 요소를 구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룹 멤버십도 저희가 문제없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AD 그룹을 가지고 지금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몇 개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글 워크스페이스하고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이렇게 얘네 2가지를 연동을 할 건데요. 이렇게 이 그룹에다가 AWS까지 3가지 죄송합니다. 3가지를 연동을 할 건데요. 이 3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이 그룹에다가 어사인하는 것만으로 옥타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기능을 통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자가 생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옥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옥타는 싱글 사인온만 하는 게 아니라 계정 관리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나셔서 자, 엔드 유저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클라우드 솔루션을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AD를 연동을 해서 AD에 있는 계정을 가지고 그리고 AD에 있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옥타를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 쪽의 아이덴티티를 통합하는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이렇게 생성된 사용자 중에 제가 아까 보시면은 김수라는 사용자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김수라는 사용자가 실제로 처음에 온보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평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옥타 테넌트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옥타의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김수라는 사용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을 입력을 하고 AD에서 이용했던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옥타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등록된 팩터가 없기 때문에 팩터를 등록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옥타 베리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 앱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계정 추가를 하셔가지고 이제 나오는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는 것으로 팩터가 간편하게 등록이 되죠. 그리고 이 팩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페이스 아이디든 혹은 이제 뭐 터치 방식이든 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 팩터 등록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그리고 뭐 계정에 분실이 있었을 때 이 리셋을 할 수 있는 세컨더리 이메일을 받는 뭐 그런 추가 절차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지금 보시게 되는 뭐 구글이나 뭐 다른 여러 솔루션을 사용하실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로그인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처럼 유저네임을 넣고 하면은 옥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패스워드를 쓰셔도 되고 푸시 노티피케이션으로 패스워드 리스트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패스워드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패스워드 리스트가 바로 구현이 된 거죠. 아까 등록했던 옥타 베리파이를 통해서 옥타의 앱 대시보드에 로그인하는 화면을 보시게 되고요. 자, 여기서 아까 연동했던 어플리케이션들, 그게 Gmail이 됐다라고 하면은 Gmail 같은 경우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하고 쌈을 방식으로 연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정 생성도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클릭하면 Gmail을 사용하실 수 있고 AWS 같은 경우에도 AWS의 IAM이랑 지금 연동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AWS의 IAM 콘솔 화면, AWS의 매니지먼트 콘솔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 롤과 그리고 사용자 이름 그리고 어카운트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컴플런스는 제가 만약에 설정을 옥타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보안적으로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옥타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접근할 때마다 인증을 다시 받아라라고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2차 인증까지 다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좀 더 안전하게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구성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게 옥타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컴플런스에서도 사용자가 잘 생성이 돼서 로그인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증 방식이 단순히 그 SaaS 솔루션,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하는 SaaS 솔루션에만 가능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 중에서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이제 그 사용자 디바이스에 설치가 돼서 그 클라이언트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그 플로우도 있는데요. 이 사용자 같은 경우에도 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도 사물 방식의 연동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이 G스케일러의 예시인데요. G스케일러에서 이제 사용자의 유저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G스케일러의 클라우드에서 이 사용자가 어디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G스케일러의 로그인 화면 창을 띄우는 대신에 연동된 옥타의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로그인 화면이 클라이언트 상에서도 구현이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클라이언트가 옥타랑 연동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쌈을 방식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웹앱이 아니더라도 이제 연동을 하셔가지고 옥타랑 연동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연동이 되었을 때 로그인 경험은 기존에 아까 보셨던 웹앱에서 로그인하는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어떤 환경에서든 옥타 로그인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옥타를 통해서 G스케일러라는 이제 웹 게이트웨이가 웹 게이트웨이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돼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옥타를 아까 보셨던 첫 번째 그 데모와 두 번째 데모를 연결을 하면 AD에 가지고 있던 유저 스토어 그리고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에 산재되어 있던 그 유저의 아이덴티티 이것이 옥타를 매개체로 해서 옥타에서 AD와 연동을 하고 옥타에서 다양한 SaaS 어플리케이션들과 연동을 해서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옥타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다양한 리소스들에 접근을 하게 되는 그런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데모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데모는 아까 그러면 어떤 앱은 그냥 바로 로그인이 되고 어떤 앱은 또 추가로 뭐 팩터를 물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컨텍스트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컨텍스트들에 대한 재료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옥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서드 파티 MFA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OTP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쓰실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옥타 내에서 특정 네트워크 존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IP 존으로 구성하셔도 되고 다이나믹 존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예시적으로 이제 뭐 레가시 IP 존이라고 해서 이게 회사의 네트워크 대역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비헤이비어 디텍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새로운 IP로 접근을 할 때, 새로운 디바이스로 접근을 할 때, 혹은 한국에서 접근했는데 5초 있다 뭐 프랑스에서 접근한다 이런 뭐 임파시블 트러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비헤이비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세션 폴리시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폴리시는 그룹별로 정책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 폴리시 안에 어떤 룰들이 들어가냐라는 건데요. 이 룰들은 각각의 컨텍스트에 있어서 어떤 컨텍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접근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접근을 허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허용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if 문들이 쭉 있잖아요. if 유저 IP가 어디고 and 뭐고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그러면 프라이머리 팩터는 뭘로 하고 세컨더리 팩터를 물어볼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런 것들 설정하시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가장 간단한 예시, 회사 내의 네트워크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회사 밖에서 리모트 워킹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의 차이점은 제가 주는 거는 내부에서 접근을 할 때는 하나의 팩터만 물어보든지 혹은 앱 사인온 폴리시를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인증을 무조건 하게 하고 세션 타임도 좀 더 줄여준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다른 정책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거는 옥타에 들어오는 세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고요. 이러한 세션 구성에 위에 얹어서 그러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때 아까 보셨던 거랑 비슷한 if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을 했을 때 그러면 팩터를 패스워드만 물어볼 거냐 혹은 포지션 팩터나 이런 것 중에 하나의 팩터만 물어볼 거냐 혹은 두 개의 팩터를 어떤 방식으로 물어볼 거냐. 그리고 만약에 패스워드를 물어볼 때 이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하면 뭐 2시간 동안 유효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접근할 때마다 물어볼 것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팩터들을 어떻게 어사인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선택적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폴리시들 중에서 제가 다른 거에다가 이제 스위치 폴리시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성을 통해서 보안에 대한 어떤 레이어들을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죠. 옥타에 들어올 때 어떤 컨텍스트에서 들어오느냐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접근을 할 때 또 어떤 컨텍스트에서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보안 수준에 맞는 인증 정책을 구성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이 옥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보여드릴 데모는 이러한 콘텍스트가 다른 여러 솔루션들, 여러 제로 트러스트를 구성하는 다른 여러 솔루션들과 연동을 했을 때 이런 솔루션들에서 제공을 하는 신호들을 옥타랑 연동을 하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데모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이제 MDM하고 EDR 솔루션. 그러니까 MDM이라는 거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니까 인튠, 워크플레이스 원 혹은 젬프 이런 솔루션들,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솔루션이고 EDR은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레졸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바이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 발표 뒤에 하실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있고요. 뭐 윈도우즈 시큐리티 센터 같은 것들도 EDR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어드민 UI에서 이번에는 디바이스 인테그레이션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디바이스 인테그레이션에서 들어가시면 지금 인튠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서는 제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하고 윈도우즈 시큐리티 센터를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디바이스를 관리할 것이냐, 제가 이제 뭐 가상적으로 했을 때 제가 윈도우즈 머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지급한 매니지드 디바이스예요. 인튠이 깔려 있고 인튠에서 이 디바이스의 상태를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디바이스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요. SJ로 시작하는 게 이제 회사의 SI인가요? SI로 시작하는 게 회사 거고, 이제 OF로 시작하는 거는 제 개인 PC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 두 개의 PC에 대해서 같은 사용자지만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AWS는 회사에서 지급된 PC에서만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된 PC에 이러한 보안 정책들, 이런 것들도 EDR로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정책 설정하는 부분에서 액션스의 edit을 눌러가지고 보시면 저기 중간에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니지드 된 디바이스다 라는 부분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익스프레션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윈도우즈 시큐리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신호들입니다. 파이어월이 잘 되어 있는지, 엔티바이러스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인터넷 세팅은 좋은지, 이런 내용들이 다 오케이 될 때만 인증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 다 디나이 정책을 걸어가지고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다 디나이, 그러니까 아예 인증을 받지 못하게끔, 접근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된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옥타에 들어가는 거는 이 정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옥타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제공된 PC에서도 옥타의 앱 대시보드를 문제없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AWS의 어카운트 페더레이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문제없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PC는 매니지드 된 PC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잘 적용이 되어 있는 PC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까 제 개인 PC 여기에서 옥타를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도 옥타는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옥타는 옥타 앱 대시보드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접근을 하게 되지만, 제가 앱 대시보드에서 보이는 이 AWS를 클릭을 했을 때 저는 똑같은 사용자이고, 똑같은 사용자이지만 옥타에서 봤을 때 이런 정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접근을 막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저희 옥타 시스템 로그, 옥타의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디나이가 되었던 정책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억세스가 디나이 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매니지드 디바이스에서는 다른 정책, 아까 제가 설정한 정책을 받아가지고 접근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 로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저희가 디바이스에서 받은 신호들, 저기 보시면 제 PC에는 사실 데모를 위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깔려 있고 윈도우 시큐리티 센터도 깔려 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점수들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점수들이 다 이 정책을 받을 수 있는 점수였고요. 그리고 매니지드에 true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디나이가 걸렸던 정책을 보시면 이 디바이스의 상태가 매니지드냐 아니냐인 부분에서 false라고 나오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옥타만으로 이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든지 혹은 EDR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연동을 통해서 그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데모인데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G스케일러 같이 사용자 인증을 옥타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뭐 이런 MDM이나 EDR 솔루션으로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하고, 그러면 그 밖에 다른 연동 방식은 없겠느냐라고 하면 저희가 커스텀으로 연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DLP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프루프 포인트라는 솔루션에서 멜리셔스 클릭이 만약에 감지가 되면 이거를 옥타에다가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신호를 저희가 옥타 워크플로우스라는 이 노코드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서 그 신호를 받아서 옥타에서 필요한 액션들, 여기서는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옥타의 유저를 찾아서 그 유저를 쿼런틴드 유저라는 그룹에다 넣고, 이 쿼런틴드 유저는 옥타 세션 자체를 성립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랙에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라고 메시지로 알려주는 그런 자동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 어드민에 들어가셔가지고 워크플로우 콘솔에 들어가셔서 아까 보셨던 그런 설정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플로우에서 이제 그 프루프 포인트에서 이런 신호가 들어갔을 때 이런 신호에서 나오는 정보 중에서 리시피언트라는 걸 가지고 이 사용자, 옥타 사용자를 찾습니다. 그 사용자를 찾아서 그 사용자의 옥타 세션을 차단을 하고 그 사용자를 아까 말씀드렸던 커런팅 그룹에다 넣고 슬랙에다가 이제 슬랙의 특정 채널에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알람을 알려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테스트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리시피언트의 김수, 아까 김수라는 사용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구조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크플로우가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을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정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까 정해놨던 그런 플로우들이 다 동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자, 옥타에서 확인하시면 이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사용자가 쿼런틴드 유저라는 그룹에 이제 포함이 됐고요. 네, 김수라는 사용자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까의 워크플로우의 결과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글로벌 폴리시에서 첫 번째 폴리시로 쿼런틴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옥타에 접근을 못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슬랙 메시지에 보시면 일단 먼저 로그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김수라는 사용자는 이제 옥타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김수라는 사용자가 맞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더라도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접근이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접근 차단된 내용은 슬랙의 메시지로 슬랙 옥타 인테그레이션 채널에다가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어떤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신호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트리거들 가지고 옥타의 인증 정책을 반영해가지고 아이덴티티 관리를 좀 더 보안적으로 탄탄하게 구성하실 수 있는 그런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로 트러스트라는 컨셉이 실제로 사용자 환경에서 구현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현이 될 것이냐, 이거를 옥타 솔루션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보여드렸고요. 예, 제가 일단 발표하는 내용은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러면 네. 자, 우리 상무님께서 발표를 다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또 또 시청자분들께서 질문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이제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기존 온프레미스 SSO 혹은 AD 기반의 IAM으로 제로 트러스트 구현은 어려운지 좀 궁금하네요. 예,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옥타나 이제 옥타를 비롯한 아이덴티티 애저 서비스가 좀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AD 같은 경우에 온프렘에서의 연동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제 사실 연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온프레임의 방식이잖아요. 이 앱을 연동을 하려면 3개월의 시간에 이만큼의 공수를 들여서 연동을 구성을 만들고, 또 다른 앱이 또 생기면은 거기에 또 프로젝트화 해가지고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온프렘의 속도와 클라우드 속도가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옥타는 이제 표준 방식으로 해가지고 연동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놓은 구현 방식이 전부 다 웹 표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표준과 클라우드의 속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온프렘에 있는
또 제가 또 궁금한 사항들이 또 시청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랑 중복이 돼가지고 네네. 여기서 한번 이제 좀 보면은 박선희 씨께서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셨는데요. 폐쇄망에서도 옥타 솔루션 사용이 가능하냐? 네, 이거는 저희도 이제 특히 금융권 쪽에 이제 뭐 고객사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이 내용이 좀 많이 나와서 네. 저희도 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옥타는 클라우드에 있는 존재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과의 통신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쇄망에서는 저희가 구축형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제 뭐 금융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좀 해야 되긴 하지만 이러한 클라우드 솔루션에서 특정 용도를 위해서 그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지금 저희 옥타 코리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네, 그거에 관심 있는 고객사들이랑 같이 좀 확인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인증 방식이 사실은 서버와 클라우드가 직접 통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 브라우저를 경유해가지고 이제 리다이렉션으로 인증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옥타와 직접 통신을 그 서버 간에 직접 통신하시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키를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실제 유즈 케이스를 저희한테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질문이 그 API 등을 활용한 그 레거시 시스템과 연계한 그 효율적인 업무 향상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버전 업데이트 시 안정적인 서비스의 경우 어려운 PM 등 변경 작업이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까요? 네, 뭐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질문을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레가시 시스템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뭐 기존의 온프렘에 구성하는 벤더사 솔루션들, 코드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뭐 SAP나 뭐 이런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S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타 액세스 게이트웨이라는 솔루션이 헤더베이스로 인증하는 온프레미스 웹 앱들을 옥타랑 연동해주는 또 별도의 모듈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고려를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더 많은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내부에서 개발하신 솔루션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솔루션들 뭐 이제 뭐 단넷으로 개발하신 경우도 있고 자바로 개발하신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PI도 제공을 해드리지만 그 API를 이용해서 인증을 뭐 오픈 아이디 커넥트 방식으로 구성하시는 게 굉장히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추상화한 SDK를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 SDK를 미들웨어로 놓고 이 SDK에 옥타에 필요한 몇 가지 설정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로직들을 뭐 몇 줄 정도만 바꿔주시면은 옥타랑 연동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뭐 클라우드에 있든 이게 온프렘에 있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도 온프렘에 있는 자사에서 개발하신 어떤 관리형 포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옥타랑 직접 이런 SDK를 이용해서 개발해서 연동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질문의 두 번째 버전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좋은 점들은 저희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에 2주에 한 번씩 패치랑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무중단으로 제공이 돼요. 모든 사용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온프라임 솔루션처럼 뭐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그동안에 다운타임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고객사에서는 옥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 쓰시는 거고 뒷단에서 저희가 업데이트된 내용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다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에서 업데이트를 뭐 고객사에서 하시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실 부분은 크게 없으십니다. 네, 그렇군요. 질문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하나만 더 받고 질문을 네네.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스테이지 2에 적용되는 Contextual Access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네. 컨텍스추얼 액세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접근을 하느냐. 이 접근이
사용자가 누구냐. 예전에는 항상 접근을 이제 네트워크 베이스로 IP가 네. 어디냐를 보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물론 IP도 하나의 컨텍스트가 될 수 있지만 이 사용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사용자가 어떤 인증그룹에 속해 있냐, 그리고 이 사용자가 뭐 IP나 로케이션 등 어디서 접속을 했느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했느냐, 접속하는 디바이스가 매니지드냐 그렇지 않느냐, 그 안에 깔려있는 EDR의 신호들이 좋냐 좋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다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 맥락이 다 미트를 했을 때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그 중에서 뭐가 빠졌을 때는 정책을 다르게 가져가고, 그런 거를 컨텍스추얼 액세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또 계속 궁금하신 그 질문들은 또 이 행사 마치고 또 주시면은 우리 또 그 옥타에서 또 잘 회신을 주실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이 또 기대하시는 또 퀴즈 타임을 한번 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상무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잘 들으셨으면 아주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네트워크 페리미터 기반의 보안 개념이다. 예스냐, 노냐?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예스냐, 노냐? 자막 한번 보시고 쉽게 내려고 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뭐 쉽게 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뭐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은 자 10초가 흘러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을 보니까 yes, no 아주 그냥 뭐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냥 막 찍으신 것 같은데 뭐 참 2분의 1이라도 참 어렵습니다. 자, 제로 트러스트 자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네트워크 페리미터 기반의 보안 개념이다. 자, 우리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네, 정답은 no입니다. 네트워크 no입니다. 페리미터의 보안 개념이라기보다는 네. 아이덴티티 기반의 보안 개념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덴티티 기반의 보안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 또 이렇게 틀려도 잘 아시면 됩니다. 자, 뭐 yes, no 뭐 여러분이 계신데 자, 정답은 no인데요. 이 또 당첨자는 우리 또 그 행운의 당첨자는 또 행사 끝난 다음에 다 일괄적으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또 신뢰만 하시고 또 두 번째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특정 분야의 기업들만 고려해야 하는 보안 패러다임이다. Yes, no. 자, 또 여러분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카운터 들어갑니다. 자, 뭐 10초 안에 금방 되겠죠? 자, 네, 10초 마감됐습니다. 자, 정답은 제로 트러스트는 특정 분야의 기업들만 고려해야 하는 보안 패러다임이다. 상무님 뭔가요? 정답은 이것도 no입니다. 노입니다. 네. 네. 뭐 제로 트러스트는 사실 이제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모든 기업들이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보안 개념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뭐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게 향후에 이제 미래 기업들은 모두 다 IT 기업, 어떤 의미에서는 IT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모든 것이 다 클라우드로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온프렘 그리고 그 퍼블릭 클라우드 이렇게 공존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 중에서 일부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는 기업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답을 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네, 잊지 마시고요. 자, 뭐 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우리 또 퀴즈는 또 여기까지 하시고 또 여러분 또 아쉬운 부분은 또 다음 세션에서 발표하실 때 또 좋은 퀴즈로 여러분과 또 행운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두 번째 세션 발표해 주신 우리 장희재 상무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